돈은 더 필요한데 월급은 제자리. 그렇다고 다 때려치우고 사업하기에는 돈도 시간도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퇴근 후 알바해야 하나? 나는 겸직이 어려운데. 또 요즘 이것저것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다고 하고, 관련 강의들 너무 많아서 고민 많으시죠? 또 자꾸 자본금이 부족해, 경험이 없어서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작 못하고 계신가요? 저도 똑같았어요.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나, 망하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직접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사업 초보자에게는 무자본 창업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나만의 무자본 창업 할 수 있는 용기 얻으실 거예요. 먼저 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망설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에이, 요즘 창업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 있어야 한다던데, 나는 사업 경험이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주변에서 창업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 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멈추게 만들죠. 정말 더 무서운 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거나 반대로 무모하게 큰 돈을 들여서 시작했다가 크게 망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를 보면요, 신규 창업자의 약 70%가 3년 내에 폐업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기 투자금이 컸던 사업일수록 실패했을 때 받는 타격이 훨씬 크죠. 한국에서 한번 망하잖아요. 그럼 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빚더미에 앉아서 몇 년, 어쩌면 몇십 년을 허우적거리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함정은 정보 과잉이에요.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오히려 선택장애가 오기도 하죠.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야, 저렇게 해야 해. 이런 조언들이 넘쳐나는데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고 계속 공부만, 강의만 듣게 되는 거죠. 책도 읽고, 세미나 듣고, SNS 보고. 그런데 중요한 거,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나요? 행동은 여전히 없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는 이 마음인데요. 자본금 더 모아야 돼, 사업 계획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조사 더 많이 해야 돼. 물론 준비 중요해요. 근데 이런 생각이 결국 영원한 미루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게 문제죠. 제가 만났던 한 예비 창업자분은 2년 동안 카페 창업을 준비하셨어요. 위치 분석하고 인테리어 디자인 고민하고 메뉴 개발하고. 근데 정작 시작은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준비라는 게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결국 그분의 창업에 대한 꿈은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진짜 안타깝죠. 사업의 세계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보다 작게 실패하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훨씬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올인하는 것보다요, 정말 작게 시작해서 실제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도 처음에는 자기 차고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하죠. 알리바바 마윈도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소규모로 시작했고요. 물론 우리가 아마존, 알리바바의 창업자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의 초기 접근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무자본 창업을 강조하는 이유 명확해요. 여러분이 사업의 근육을 키우는 동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사업은 수영과 비슷해요. 수영을 우리 배우려고 처음부터 깊은 바다 뛰어들지 않잖아요. 먼저 물에 익숙해지고 동작 익히고 점점 깊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사업 신생아라는 마인드로 접근할 거예요. 신생아가 처음부터 달리기 할 수 없잖아요. 뛰어다니고 일어서고 걷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수많은 창업 초보분들의 컨설팅 하면서 알게 된 무자본 창업 5단계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릴게요. 이론이 아니라 당장 오늘부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꼭 따라해보세요. 1단계, 나의 자산 작성하기. 먼저 여러분들이 가진 스킬, 지식, 경험, 관심사 전부 다 적어보세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요. 요리를 좋아한다, 글쓰기 잘한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한다, 강아지 잘 훈련시킨다, 뭐든지요. 뭐든지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 수강생분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어떤 분은 손절을 많이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와, 이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물론 이 자산 그대로 돈을 줍는 아이템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주 좋은 소스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돈을 줍는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어차피 남들이 못 보는 거 내가 먼저 실행해서 돈을 벌면 그럼 돈을 줍는 거잖아요.
자, 그럼 메모장 열어서 여러분들의 자산 10개 이상 한번 적어보세요. 2단계. 이 과정 제가 하자고 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 그런 거 없는데요. 저 할 수 있는 거 없는데요.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막상 적어봐 하면 다들 10개 이상은 적으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손절 경험이 많아요. 이런 것도 괜찮다니까요. 이런 거 뭐든 상관없어요. 다 한번 적어보세요. 2단계 비즈니스 모델 선택하기. 자, 이제 여러분이 적은 스킬을 바탕으로 시작할 수 있는 무자본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거예요. 제가 자주 추천하는 모델이기도 하고 이 모델 말고도 사실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모델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해보세요. 첫 번째 모델은요, 서비스 제공형 모델이에요. 우리 1번에서 적은 우리 다양한 스킬들, 경험들, 자산들 있었죠? 그것들을 직접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델인데요. 예를 들면 디자인, 코칭, 컨설팅, 과외 같은 것들이 있겠죠. 진짜 너무 무궁무진해요. 잘 모르겠으면 크모, 클래스 101, 클래스 U 같은 사이트에서 다른 분들은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지 꼭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보면 와, 이게 팔릴까 싶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내가 니즈가 없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니즈가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팔릴까 싶은 것들 정말 잘 팔고 행복하게 돈 버는 사람 지천에 널렸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생동윤 연구소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다 아유 무슨 실행을 돈 주고 사? 무슨 그런 거래? 야, 너 잘 안 될 거야. 때려쳐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고 있잖아요. 단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전혀 몰라서 몰랐던 거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라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구경해보세요. 두 번째 모델은 중개형 모델인데요. 중개가 뭐예요, 여러분들?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에요. 별도의 상품 구매 없이 이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월세방, 전세방 구할 때 부동산 중개소 있죠. 우리 부동산 중개소는 우리에게 방을 소개해주고 보여주고 돈을 받잖아요. 이 모델을 다른 분야로도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을 나는 중개해주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꼭 생각해보세요. 셋째, 컨텐츠 크리에이터형 유튜브, 블로그, 뉴스레터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요. 광고 수익이나 후원을 받는 모델인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크리에이터라는 목적보다는 생동윤 연구소를 알리고 저를 알려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도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나 좀 크리에이터 되고 싶고 나 좀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나 이런 어떤 광고나 이런 후원을 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쪽 분야도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넷째, 리셀형.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모델은 저는 비추해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있죠? 차라리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셀해서 정말 돈 많이 버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거 정말 쉽지 않긴 한 것 같아요. 물론 1, 2, 3번도 쉬운 건 아니지만요. 이 리셀형은요. 재고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업체가 직접 배송을 하는 방식인데요. 어떻게 보면 초기 재고에 대한 비용이 없이 할 수 있긴 해요. 저도 쇼피, 포이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것들을 해보긴 했는데 솔직히 비추천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좀 아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비추천하는 거지 이게 또 잘 맞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스킬과 가장 잘 맞는 모델을 골라보세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시작하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3단계 미니멀 스타트 설계하기.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단계여서 그래요.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 없는 첫 단계를 세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좋아한다면 레스토랑을 열기 전에 먼저 지인 5명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파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번역을 잘한다면 대형 번역 회사를 차리기 전에 프리랜서 사이트에서 소규모로 번역 작업부터 시작하는 거죠. 미니멀 스타트의 핵심은 투자 비용을 최소, 배움은 최대로 설계하는 거예요.
4단계, 네 번째 단계 48시간 실행 룰. 이제 여러분의 미니멀 스타트를 48시간 내에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틀 안에요. 이 48시간 룰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열정이 식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예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에너지를 바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시작하기로 했다면 48시간 내에 프리랜서 사이트, 크몽 같은 게 있겠죠. 그럼 크몽에 내 프로필을 올리고 프로필을 만들고 첫 제안서 돌리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기로 했다면 48시간 내에 첫 영상을 찍거나 첫 글을 써서 올리는 거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 정말 뚝딱이 같고 이상하고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우리 생동대장처럼 하는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데, 이거를 직구로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생동대장처럼 하는데도 그렇게 돈을 벌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월 1000을 벌어?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해석해보면 어떻게 너처럼 못하는데도 월 1000을 벌어? 이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되게 저한테 예의 없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쵸?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보이는 미감, 디자인, 감각들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요소긴 하지만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명확하다면 이거를 보고 듣고 필요한 분들이 분명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좀 믿어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5번째, 피드백 루프 구축하기. 마지막 빠른 피드백을 받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첫 고객에게 직접적 피드백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개선해 나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 고객분들에게 계속 피드백해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이런 말들 되게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중요해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용을 써도요, 사실 그건 불가능해요. 오히려 빠르게 시작해서 실제 내 고객들 시장의 반응을 보고 수정해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대신 처음에는 저렴하게 제공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올라가고 나의 역량이 올라가면 그때마다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거에 대한 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사업을 안 해보고 직장만 다니신 분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에 대한 죄악감을 정말 많이 느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도 나왔어요. 돈에 대한 죄악감이라는 파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내용 한번 꼭 참고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은 그냥 줍는 거거든요. 누구의 돈을 우리가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고객이 나를 선택해서 나의 서비스를 선택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도 당연히 신뢰 있게 해야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길게 말 안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첫걸음을 내일, 모레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전략 알려드릴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미니멀 데일리 액션 설정하기. 매일 딱 15분만이라도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 제발 시간, 에너지 투자하세요. 정말 작은 행동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연속성이에요. 매일매일. 둘째, 주간 피드백 시간 갖기. 일주일에 한 번 한 30분? 아니요, 10분이라도 투자해서 이번 주에 내가 배운 거 뭐지? 깨달은 거 뭐지? 다음 주는 뭘 개선해야지? 이거 꼭 생각해보세요. 셋째, 투자 기준 세우기. 무자본으로 시작했다고 계속 무자본으로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수입이 생기면 그때 다시 투자 고민해보세요. 제 기준에서는 월에 한 500만 원 정도 안정적 수익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퇴사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퇴사를 할 수 있었고요. 이런 게 없으면 계속 내가 돈을 벌어도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막상 내가 퇴사를 하려고 할 때 이 수익이 지속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퇴사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로 많은 시간들을 소비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나만의 기준 세팅하는 거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사업 초보자는 반드시 무자본 창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고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사업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한 번 망하면 재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다시 올라오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올인하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배우면서 키워나가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요. 영원히 무자본 창업만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성장 후에 월에 한 1억 정도 이상 안정적으로 벌게 되면 그때 더 큰 꿈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취향에 따라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땐 여러분에게 경험과 지식 그리고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본이 있을 테니까요. 저도 저기 지하실 100층에 있다가 이제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과거의 저와 같은, 과거의 유진이와 같은 정말 이런 거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볼 기회도 없었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몰랐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리고 또 무지하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을 알아볼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저와 같은 분들에게 꼭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런 영상 보면 다 사기꾼 같고 사기 같고 말도 안 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인생으로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영상을 봐도 어디서부터 뭐부터 할지 막막한 분들은 꼭 멘토를 찾아보세요. 믿을 만한 멘토를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생동대장에게 도움 받으면 되겠죠?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분들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20대, 30대는 어떻게든 본인 인생에 투자해서 우리 시간의 가치와 레벨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의식주에 쓰는 돈을 줄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빚을 져서라도 내 인생을 바꾸는 곳에 투자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드려요. 그리고 꼭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돈 버는 방법 제가 다 알려드려도 결국 실행력 없잖아요? 절대 해낼 수가 없어요. 사업가의 기본 중에 기본은 실행력이에요. 실행력 없이 사업한다? 어차피 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망할 거거든요. 오래 못 가요. 어쩌다 한두 번 그냥 운 좋아서 반짝은 벌겠죠? 그런데 그거 유지를 못하면 그거 소용 있나요? 소용 하나 없어요. 무조건 실행력이 0순이고요. 실행력을 장착했으면 그 후에 무자본 사업으로 나만의 아이템으로 꼭 시작해보세요.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는 회사에 자이든 타이든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무자본 창업으로 나만의 개인 사업 준비해두면 당장 안 하더라도 나중에 은퇴 후에 스스로의 힘으로 돈 벌면서 노후 걱정에 대해서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 국민이 무자본 창업을 해야 하고 무자본 창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정말요, 몰라서 못하거나 알아도 실행력 없어서 못하는 경우 딱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리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멘토에게 꼭 배워서 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멘토 선택의 기준은 본인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에게 배우는 거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저처럼 저는 저만의 아이템, 생동력으로 돈을 벌어봤고 인생도 바꿨잖아요. 이렇게 나만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에게 배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실행력이나 무자본 창업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정말 상상 이상의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거 끝나고 꼭 이 영상 필수 시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1000만 원 아니 1억 이상을 아껴줄 거예요.